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중 무역 합의 점검에 대한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보고요. 자, 웹툰 관련주. 자, 코로나 수혜주로 해서 재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체크해 보고 소혜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조선주도 그렇고 한국전력도 그렇고 이렇게 소혜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 개별 종목 이슈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밀려도 괜찮고 올라도 괜찮다. 왜 여긴 자율등락 구간이고 옆으로 누워서 힘을 잘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혹시나 밀려도 21선이랑 61선 같은 이제 이동평균선의 지지력이 있고 그리고 27,000에 대한 가격적인 지지력이 있다. 그러니 3단계 지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밀려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밀려도 다시 올라갈 거고 그냥 올라가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슈가 나왔죠. 류호 부총리랑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스티브 문신 재무장관이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정된 회의 중 하나이며 1단계 무역합의 이행 그리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중국 상무부도 이렇게 성명을 통해서 발표했는데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고 하죠. 무역합의에 대해서. 그리고 거시경제 정책 공조 강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결론은 뭐겠어요? 둘이 얘기할 게 1단계 무역합의 그리고 건설적인 대화. 자, 중국은 지금 화해 두들겨 맞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불편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좀 기다리려고 했는데 트럼프 재선 끝나서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신난단 말이죠. 트럼프처럼 바이든이 때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바이든은 기존에도 약간 중국이랑 친화적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트럼프가 가만히 안 있죠. 화해를 무지막지하게 그냥 쥐잡듯이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미국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 간단하죠. 트럼프가 재선이 돼야 되겠죠. 지금 현재. 그러니 미국이 원한다기보다는 현재 트럼프 정권이 원하는 거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1단계 미중 합의에서 농산물 부분이라도 다른 건 몰라도 농산물이나 이런 트럼프 표밭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좀 약속을 이행하고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은 이러면은 좀 트럼프 정권에서는 만족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대화가 오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웨이에 대해서 중간에 조금 완화된다거나 하는 조치 그리고 농산물 구매 이런 부분이 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후에 밝혀지겠죠.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혈장치료제 FDA 긴급 승인처럼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긴급 승인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승인된 게 아니고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 정도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정도 의미로 받고 있고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이제 기존에 우려됐던 코로나라던가 미중 간의 갈등 부분이 어느 정도는 조금 완화되면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8,500을 넘어가면 이제 다시 새로운 구간인 3만 포인트대를 향해 갈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저항받아도 밑에 말씀드렸듯이 지지력 테스트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 있고 갈등이나 이런 부분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가 있으니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은 여전히 이제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그래서 상승이 조금 정체하는 모습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고점 부근에서 이제 상승이 조금 정체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간이죠. 여기서 아예 돌파해서 치고 가느냐 나스닥과 함께 아니면은 이 추세 올라오는 거 21선이랑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을 꾸준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갈 것이냐 보면 되겠죠. 현재 추세를 훼손하거나 한 게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 굉장히 강합니다.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먼저 우려감을 가졌고 기관 투자자들이 위협을 했지만 빠르게 2300 초반을 회복을 했고 2300 중반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스피 주식 연일 엄청난 금액은 아니지만 연일
일부 매수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어제 뭐 큰 매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아주 크진 않지만 일부 매수, 그리고 기관에서 오늘은 1,000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도 관심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청산을 한 게 우려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저께 종가의 기관이 정리를 하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 종가에 이게 1000계약 정도 수준에서 이제 4400계약 갑작스럽게 훅 하고 동시호가에 한 3300계약 정도를 이제 훅 하고 치고 들어왔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잡힌 거다. 그럼 외국인들이 팔았다기보단 기관이 기존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으면 누군가 매수를 했으면 누군가 매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이 매도 물량을 갖고 있으면은 장이 상승할 때 이게 손실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빠르게 정리를 하고 있다. 장이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물론 프로그램 영향력으로 잡힌 이 매도 물량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좀 청산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해놓고 가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물량 뭐 20%, 10% 이렇게 수익 실현해 놓으면은 무게도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그냥 뭐 기관이 정리한다고 하니, 그러면 기관이 하락 포지션 계속 들고 방해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러니 겸사겸사해서 외국인들이 일부 수익 실현이 된 것이다. 강제적으로 수익 실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외국인들은 아직도 선물이 6월 만기 이후만 해도 3만 계약 이상이 돼 있습니다. 33,000 계약 이상이 누적으로 돼 있다. 그러니 외국인 선물 매도에 대한 거는 외국인들이 이제 상승이 끝났다라고 해서 청산한 게 아니다. 기관이 이제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고 싶어서 외국인들을 강제로 수익 실현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 옵션은 또 어떻게 됐느냐? 자, 풋옵션을 매수해서 하락 포지션을 늘렸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콜옵션을 매수하면서 기존에 이렇게 포지션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밀릴 때 외국인들 콜옵션을 매도하면서 위에를 막아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막아놨었는데 제가 2300 초중반에서 중반 정도를 빠르게 풀어줍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전일만 해도 그러면 2300 후반 정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2400 초반까지도 이제 오늘 열어줬습니다. 어제 오늘 해가지고 계속 이 단계를 이렇게 막혀있던 단계를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갈 것 같아. 2300 초중반 중반 정도밖에 못 올라갈 것 같아 했던 이 막혀있던 부분을 매수를 하면서 풀어주고 그 다음을 또 풀어준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2400 초중반까지 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지금 수급은. 안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번 두들겨고 밀리던지 아니면은 여기 안착되던지 이 정도 수급까지는 이미 만들었단 말이에요. 현재 수급은 아직 만기일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여기까지 갑니다라고 뭐 지수를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위에 못 올라가게 막아놨던 부분을 점차 풀어주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수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시겠죠.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은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건강이 달려있고 우리 가족의 건강이 달려있으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우려감을 갖고 있는데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재확산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외국인들,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는 사실 코로나 확진자 숫자잖아요.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이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한국은 기존에 신천지 때도 그렇고 사실 신천지 아니었으면은 우리나라는 기존에 그렇게까지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하락이 신천지 때문에 나온 거지 원래 이렇게까지 안 밀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죠. 신천지 때문에 한 차례 뭐 크게 밀렸고 회복되고 있다가 여기서 뭐 국제 5일 이슈에서 한 단계 더 밀리면서 공포감을 만들었다. 이 구간에서 더 밀릴 건 아닌데 1700포인트 아래부터 밀린 거는 공포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그렇게 나온 것도 좀 인재에 대한 부분이었고 잘 이겨냈죠. 우리나라는 또 빠르게 완화 조치가 됐고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주가가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이번에 같은 경우가 뭐 신천지만큼 밀릴 거다라고 더 뭐 문제가 된다라고 좀 독특한 행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이제 방역 활동에 좀 방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만 이때는 우리가 대처 방안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러다 보니 조금 우왕좌왕하는 것도 있고 불확실성도 커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위험하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고 다들 마스크를 지금도 쓰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일부 이제 조금 이제 마음 놓는 분들이 생겼을 뿐이지 계속 우리는 방역 활동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 한국은 잘 해결해 낼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급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한국은 방역이 잘 돼 있고 시민들이 굉장히 대구 때도 굉장히 좋은 건전한 시민의 의식을 갖고 잘 이겨냈으니 이번에도 잘 해결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문제가 되면은 저 한국이란 나라는 3단계로 격상해가지고 아예 뭐 거의 락다운식으로 봉쇄를 할 거다. 라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말씀드렸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한번 공포감을 갖고 기관이 한번 밀어내렸는데 외국인들은 끄떡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뭐 빠르게 올라온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수급이 최근에 좀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기관이 관심 갖는 만큼 뭐 빠르게 회복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830포인트를 유지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830포인트 이탈하면은 뭐 약간 이중바닥 형식 요렇게나 혹은 사이적 거리 3단계 하면 좀 출렁 한번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 뭐 이중바닥성 움직이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면은 830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시세 만들러 올라가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자, 삼성전자이닉스 오늘 뭐 양호한 모습 정도 보였습니다. 근데 조금 약했어요. 조금 더 치고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소외주들이 반등하는 장이라서 쉬어가는 강세는 강세지만 뭐 시장을 뭐 이끌고 가거나 하기는 뭐 어려웠습니다. 삼성전자 소폭 올라와서 56,500 여기 중요한 구간에 걸쳐놨고 여기를 넘어가서 21선까지 넘어가야지 6만원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SK하이닉스가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 뭐 그냥 지수 상승 정도 뭐 맞춰준 정도입니다. 지수 상승보다 조금 더인데 2% 정도인데 워낙 많이 밀렸었으니까 뭐 반등 정도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73,000원 구간은 지켜준다라는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되고 그리고 78,000원 여기 회복하고 요 지금 뭐 8만 살짝 아래쪽에 있는 21선까지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한시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83,000원 공방이 되겠죠. 여기서 위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87,0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9만원대 가는 거고 아니면 시간이 좀 끌릴 수는 있겠죠.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하락은 멈췄고 과도한 우려감이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그룹주가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하나 종합화학이 IPO를 추진한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랑 하나가 좋은 모습 보였는데 하나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고 하나솔루션은 아주 뭐 위에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뚫고 위쪽으로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IPO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조금 멋진 모습을 잘 보이고 있죠. SK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들도 순환매가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자 2,620억 규모의 이제 초대형 에탄올 반선을 두 척을 이제 수주했죠.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이제 비슷한 규모 2,608억 정도의 에탄올 반선을 이제 두 척 수주하면서 이게 미국이나 노르웨이 쪽의 에탄 수출국인데 이쪽에 생산량이 늘어나면 추가 발주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시면은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에요. 좀 많이 늘어야겠죠.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한 단계 좀 올라온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수주 소식이 있었죠. 디지털 변전소의 이제 설비 간 호환성을 검증하는 기술을 이제 캐나다 쪽에다가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퀘벡에 수출을 하면서 이제 한국전력이 기나긴 공백을 깨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도 이제 조금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 너무 좀 어려웠었죠. 이번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한국전력 자체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죠. 대신 이제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한국전력 자체에서는 원전 가동을 줄이면은 일단은 우리가 뭐 LNG 같은 뭐 천연가스가 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구매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한국전력은 원가적인 측면에서는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게 흘러가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회복돼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와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뭐 주도주가 되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소외주였던 거에 비하면은 조금은 주가가 이제 반등 구간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실적도 좀 회복되고 원전도 다시 이제 가동하면서 회복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존에 계속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했던 한국전력과는 조금은 다른, 올해는 그래도 올해랑 내년에는 조금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정도의 의견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 정도만 하세요. 그렇다고 이게 주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맵신 같은 경우도 개별 이슈가 있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질환성 신생혈관 치료용 후보 물질 위탁 개발 생산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내일 만약에 이 26,000에서 27,000원 구간 정도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지지선을 받아야 되고요.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가 되는 거고, 만약 여기서 상승이 정체된다라고 하면은 뭐 일부라도 정리하면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치고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정체가 되느냐를 보시면 되겠죠. 자, 네이처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살바이러스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인체에는 안전한 성분을 확인한 살균 소독제 개발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1,500원 요 구간을 계속 못 넘어가고 돌파하는 척하면서 다시 밀리고 했었는데 계속 삐죽삐죽 나와 있죠. 근데 오늘 거래량 실어서 갭으로 해가지고 장대 양봉까지 세우면서 돌파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이제 12,000원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000원대까지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 구간에서는 1,500원에서 12,000원 사이 정도에는 이제 자율등락 구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넘어가야지 또 이제 14,000원대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코로나 재확산 부분 때문에 이제 웹툰 관련주 기존에도 소개해드린 적 있죠. 미스터블루랑 키다리 스튜디오 DNC 미디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미스터블루는 이제 뭐 자회사 관련해서 이제 게임주로도 중국의 파노 텐센트랑 계약되고 이런 부분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파노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웹툰과 게임까지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등이 나온 건 좋은데 아직 약해요. 요 13,000에서 13,500원 구간을 넘어가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만약에 13,000원대 요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으니 비중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돌파하면 보유할 것이냐, 요거는 흐름을 보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13,000원대를 넘어가줘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21선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부분 이제 9,000원 위쪽을 넘어가줘야 되는데, 9,000원 뭐 만약에 이 구간에서 상승이 정체된다라고 하면 21선 유지되는지만 잘 보시면 되겠죠. 자,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는데 얘는 혼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38,000원만 유지해주면 되는데 대형선을 조금 올리면서 보시면 되겠죠. 이 종목은. 그래서 DNC 미디어는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좀 강력하게 해서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인도에서 또 이제 통신 관련해서 중국이랑 6월부터 분쟁이 좀 있었죠. 군 병력 간의 뭐 충돌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반중 시위도 나오고 해서 중국 기업의 통신 장비 사용을 배제한다라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로 이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나 노키아, 에릭슨 쪽이 수혜 가능성이 있으니 저 부분이 부각이 되면은 이제 5G 장비주들이 다시 한번 순환하면서 이제 올라올 수 있겠죠.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회복되니까 증권주 같은 경우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키움증권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키움증권이 꾸준하지 않겠느냐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가 아주 좋죠. 그래서 증권주는 뭐 키움증권이 좀 개인 투자분들의 이제 뭐 동학 개미 운동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객 예탁금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키움증권 쪽,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한국금융지주를 좀 자주 뭐 매매를 하고, 이거는 개인 투자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좋아하지만 기업 차원에서도 이제 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금융지주도 뭐 반등이 나왔고, 뭐 삼성증권이나 뭐 전체적으로 증권주들이 뭐 작은 기업으로는 이제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있고, 증권주들이 전체적으로 주가 회복에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은 증권주들은 역시나 기존에 워낙 소외주였고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지만 뭐 주도주라고 할 수는 없고 지수 상승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나 좀 안정적인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볼 수 있는 건 키움증권 아니겠느냐.
왜냐면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브로커리지 수수료는 이제 좀 자제되고 이제 기업 적으로 활동을 한다라고 뭐 기존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만 하세요. 그래서 한국전력이나 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지수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일부만 조금 이제 지수를 매매할 바는 요거를 매매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큰 물량 같은 경우는 분산 투자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큰 물량은 당연히 뭐 주도주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급등하는 종목 이제 추격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좀 조정받는 종목이나 새로 출발하는 종목 그리고 후발주 쪽으로 여러분들 잘 노리시면은 지금 시장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건강 관리만 잘 하시면 되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